여러분, 1억 잃고 다음에 5천만 원 겨우 복구했는데 세금 계산은 또 따로 갈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코인 과세 논란 핵심이 딱 그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딱 5분만 저하고 같이 보시죠. 자, 보세요. 뉴스만 보면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정부가 과세를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은 이름보다 계산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 틀은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행은 3번 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게 돼요. 몇 년을 미뤘으면 그동안 시장 바뀐 걸 반영해서 제도도 꽤 뜯어 고쳤겠구나.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7년에 가서도 이 틀을 거의 원형 그대로 들고 오겠다는 쪽에 가깝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2020년 시장하고 2027년 시장이 같습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해외 거래 늘었죠. 디파이 커졌죠. 스테이킹, 에어드랍, 스테이블 코인 거래도 커졌습니다. 테더 같은 자산도 예전보다 존재감이 훨씬 커졌고요. 그런데 법은 그 시절 기준 옷을 지금 시장에 다시 입히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세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렵게 들리지만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코인으로 번 돈을 기타 소득처럼 보고 1년에 25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구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많이 번 사람만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예민하게 보는 건 그 다음입니다. 손실 2월 공제가 없어요. 말이 조금 딱딱하죠? 풀어서 보면 이 뜻입니다. 작년에 잃은 돈을 다음에 번 돈과 묶어서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예민하냐? 투자라는 게 한 해 딱 잘라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체감이 훨씬 세게 옵니다. 아까 그 예시 다시 가져와 볼게요. 2027년에 1억 원 잃었습니다. 밤에 잠 안 오죠. 내가 왜 거기서 물렸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2028년에 5천만 원을 겨우 복구했어요. 내 통장 기준으로는 아직 절반도 못 메운 셈입니다. 아직 손해예요. 그런데 계산은 따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좀 억울한데? 라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로 들리는 겁니다. 손해를 봤으면 적어도 다음 해 겨우 복구한 돈 정도는 같이 봐줘야 맞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더 빨리 오실 겁니다. 손익을 어느 정도 연결해서 보는 게 보통 상식처럼 느껴지는데 코인은 그 연결이 없으니까 체감이 훨씬 거칠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아직 손해인데 계산은 따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줄기가 딱 잡혀요. 문제는 코인에 세금이 붙느냐가 아닙니다. 손해를 본 사람도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계산 구조가 그대로 들어오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전에는 준비 안 됐다고 3번이나 미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하겠다는 거냐? 이제부터는 정부 논리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름 명분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부족하다, 자료가 안 잡힌다, 해외 거래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할 손발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뤘고 또 미뤘고 3번이나 연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 자료가 예전보다 훨씬 정리되기 시작했거든요. 1분기 자료는 5월 말, 2분기 자료는 8월 말, 3분기 자료는 11월 말, 그리고 1년 전체 자료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 흐름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예전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거래 기록이 이제는 정부 눈에 점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도 예전처럼 완전히 깜깜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CARF가 나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죠? 그런데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라끼리 코인 관련 정보를 예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주고받는 판을 깔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해외로 나간 거래도 예전처럼 손 놓고 볼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숫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에 먼저 움직이는 곳이 46개 관할권이에요. 그리고 2028년, 2029년까지 가면 전체 76개 관할권으로 넓어집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코인 과세를 국내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잡아가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 자료도 예전보다 잘 보인다. 해외 정보 교환도 점점 넓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못한다는 말이 예전만큼 안 먹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입장은 또 달라요. 자료가 더 잘 잡힌다는 것과 계산 구조가 공정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 방식이 바로 상식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멈춥니다. 정부가 준비됐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준비가 왜 손실 2월 공제 없는 구조까지 정당화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정부 생각처럼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다 끝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큰 길만 보면 됐다면 지금은 골목길이 엄청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디파이도 있고 스테이킹도 있고 에어드롭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처럼 거래량이 큰 자산들도 있고요. 이게 왜 어렵냐? 딱 보고 이건 거래소득입니다 하고 자르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건 보상 같고 어떤 건 자산 이동 같고 어떤 건 거래처럼 보이는데 구조는 또 다릅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는 큰 길 CCTV를 잘 달아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니 요즘 시장은 골목길이 더 복잡한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그 온도차 때문에 이 이슈가 계속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이거 이제 확정이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예요. 정부가 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국회는 여전히 손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고 시점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공제나 손실 처리 규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예 전면 재검토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소수 투자자들만 떠드는 문제도 아닙니다. 청원도 5만 8천 명 넘게 모였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세금 내기 싫다가 아니라 이 계산 구조가 과연 맞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 승부처는 문구입니다. 뉴스 제목은 늘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도는 법안 문구 한 줄에서 갈려요. 손실을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느냐, 250만 원 공제를 그대로 둘 거냐, 22% 세율 구조를 손볼 거냐, 바로 그 부분에서 투자자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과세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고 20% 분리과세 프레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냥 세금 매기자가 아닙니다. 이걸 어떤 자산으로 보고 어떤 투자 상품처럼 다룰지 그 기준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반만 볼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만 붙잡고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하려면 최소한 계산 구조부터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합니다. 특히 손실 2월 공제 문제, 이건 그냥 투자자들이 예민해서 나오는 불만이 아닙니다. 제도 체감 자체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핵심이라고 봐요. 2020년에 만든 틀을 2027년에 거의 그대로 쓰는 것,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면 기준도 같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몇 년을 미뤘는데 결국 구조는 거의 그대로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뭘 조정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저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뉴스 제목보다 국회 문구를 보셔야 합니다. 진짜 돈은 거기서 갈립니다. 둘째, 본인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국내 거래든 해외 거래든 언제 사고 팔았는지 흐름이 안 남아있으면 나중에 본인만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세금이 붙는 구조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플랫폼을 오가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차피 또 미루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겁부터 먹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흘려볼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은 방향은 보이는데 디테일은 아직 싸움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과세 이슈의 핵심은 세금이 생기느냐가 아닙니다. 아직 손해인 사람도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계산 구조가 2020년 틀 그대로 2027년에 들어오려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부는 준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됐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승부처는 국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결국 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 보실 때는 발표가 나왔다 보다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는 뉴스 한 줄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 말은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문구랑 포인트만 계속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도 바로바로 짧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